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번 화세계벨리아 이후로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는 중범선이 나오는 과정을 여러 편에 걸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화세계벨리아 이후에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지 진행을 해볼까 해서 오늘은 지금 저번 화세계벨리아에서 항해 숙련 레벨과 바탈리 범선을 한 대 받으셨을 겁니다. 바탈리 범선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대략의 설명과 진행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바탈리 범선에서 그 이후로 가야 되는 것은 자 보시면 바탈리 범선이 있죠. 바탈리 범선에서 증축을 통해서 에페리아 경범선 아니면 에페리아 호위함으로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탈리 범선이 모든 배들의 조상입니다. 조상. 바탈리 범선에서 시작을 해서 본인이 최종 원하는 중범선 점진, 중범선 균형, 용맹, 비상 어떤 거든지 바탈리 범선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탈리 범선에서 시작을 안 하고 뭐 바로 에페리아 경범선이나 에페리아 호위함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탈리 범선에서 에페리아 경범선 호위함으로 갈 때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재료. 이 재료들은 바탈리 범선이 선착장에 있는 상태에서 선착장지기와 말을 걸어서 바탈리 범선을 클릭해서 보시면 선박 증축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 보시면 경범선 증축 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규격 강목 800개, 강철 600개, 소나무 합판 1500개, 암화포 300개, 단단한 기둥 100개, 선박 증축 허가증 하나, 그리고 낡은 시리즈 바탈리 낡은 시리즈 파츠 10강짜리 이렇게 필요합니다. 경범선으로 갈 때요. 그리고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호위함이 있죠. 호위함으로 갈 때는 마찬가지로 바탈리 범선 녹템 10강짜리 4파츠, 규격 강목 1000개, 비치 산호주개 800개, 소나무 증착 합판 1000개, 강화 암화포 450개, 단단한 기둥 100개, 선박 증축 허가증 하나가 필요하죠. 일단 경범선이나 호위함은 거래소에서 보시면 거래소 메뉴에 선박 등록증 보시면 판매도 하긴 합니다. 일반 유저들이 이제 만들어서 등록증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지금 에페리아 경범선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5억 6,500이네요. 근데 구매자만 있고 판매자는 없습니다. 지금 그 호위함은 뭐 지금 시세가 2억
22억 5천이네요. 22억 5천. 뭐 처음 뉴비분들한테는 작은 돈은 아니죠. 일단 그냥 증축을 안 하고 그냥 구매하셔서 해도 됩니다. 되기는 돈이 있으시다면. 그 증축 재료들은 보통 보면 선박 증축 제일 뭐 까다로운 게, 여기 경범선에서는 까다로운 건 요거 하나, 단단한 기둥 100개, 가격이 꽤 됩니다. 그리고 호위함에서는 비치 산호주개, 그리고 소나무 증착 합판, 단단한 기둥, 강화 암호포, 좀 특이한 것들이에요. 이거 다른 건 뭐 평범합니다. 그리고 증축 말고 증축하고 구매 말고 제작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제작. 에페리아 마을 3-5번지 2층 조선소가 있죠. 조선소에 보면 3단계에서 에페리아 호위함, 에페리아 경범선이 있습니다. 제작 재료는 도면, 경범선이 도면, 규격 강목, 강철, 소나무 합판, 암화폭. 다른 거는 증축이랑 다른 거는 제작은 그 단단한 기둥 대신 도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면. 그리고 증축할 때는 선박 파츠 4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고, 증축 허가증 이 들어가고, 제작에는 조금 더 재료가 적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도면이 이제 추가로 생성되고요. 이 호위함에도 마찬가지로 도면만 추가되고 나머지 빠지는 게 있고, 주 재료 중에서 똑같습니다. 주 재료는 이 주 재료 중에 도면이 있는데, 도면은 이제 오시면 뭐 고인물들도 뭐 하는 일캐라고 돼 있긴 한데, 뭐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이거 팔라시한테, 여기 에페리아 팔라시한테 오면 일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가문의 호의, 일캐스트 가문의 호의. 일캐스트 가문의 호의를 여기서 받으면 도면을 하루에 한 장씩 얻을 수가 있어요. 경범선 도면, 호위함 도면 이렇게 있죠. 경범선 도면이 20개 들어가니까 20일이 걸려요. 이거 하려면. 에피리아 호위함은 25개가 들어가니까 25일이 걸리고요.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상자를 집어서 선착장 끝에 배달만 해주면 돼요. 2번입니다. 2번 이거. 두 번 배달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다 녹화를 한 다음에 걷어낼 건 걷어내고 빨리 돌릴 건 빨리 돌리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길드 선착장 관리인한테 앞에서 내려놓고 말을 한번 걸고 다시 뛰어가서 상자를 다시 들고
이쪽 코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간 코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코스도 있어요. 아이 빠졌네. 짜증이구만. 이쪽으로 가는 코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쪽 코스는 처음 코스가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처음 코스로만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걸고 완료가 됐으면 가서 팔라시한테 다시 가서 완료를 하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받고 싶은 거 받으세요, 본인이. 잘 오셨어요. 말을 더듬지 않는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 에페리아 3-5번지 조선소에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작이라는 것이 이 뭐 도면 25개, 뭐 규격 광목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재료를 다 모았다고 해도 일반 제작처럼 재료가 다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제작이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재료의 개수만큼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페리도트 마차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마차처럼요. 작업을 다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몇십 명이 있어도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 페리도트는 해봤는데 이거 안 해봤기 때문에 몇십 명이 있어도 아마 며칠 걸릴 겁니다. 작업을 다 하려면 신경도 계속 써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작은 별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등록증을 구매하시던가 아니면 지금은 경범선은 없죠. 뭐 증축을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증축은 재료만 있다면 그렇게 걸리진 않습니다. 시간이. 일단 지금 제가 경범선을 에페리아 저 바탈리 범선에서 경범선 에페리아 경범선을 한번 증축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증축을 하시려면 필요한 게 상점에 팔라시 상점에서 모두 이곳에 모인답니다. 경범선 증축 허가증이 있죠. 허가증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허가증이 하나 필요하고 허가증이 하나 필요하고 낡은 선수상 바탈리 범선 낡은 선수상입니다. 여기 낡은 선수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에페리아 낡은 선수상이 있고 바탈리 낡은 선수상이 있어요. 그 바탈리에서 경범선이나 호위함으로 갈 때는 바탈리 범선 낡은 선수상을 사야 되겠죠. 낡은 시리즈를
바탈리 낡은 장갑 여기 있습니다. 하나씩 구매를 하세요. 전 미리 구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 바탈리 번선 낡은 시리즈 파츠가 4파츠가 있죠. 자, 일단 중축 경범선. 자, 이 낡은 장갑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스톤으로 강화가 가능합니다. 방어구 블랙스톤 보실게요. 이건 특이하게 다 100%예요 1단계부터 10강까지 전부 다 100%이기 때문에 그냥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 내구도가 감소해요. 강화를 해볼게요. 내구도가 다 됐네요. 블랙스톤 방어구는 강화 단계마다 들어가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 220개가 필요합니다. 총. 자, 8까지 강화하고 지금 내구도가 안 돼서 강화가 안 되죠. 그럴 때는 많은 모험가들이 기파보다 이곳의 여기에서 새로운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각각의 파츠를 사서 구매를 해서 내구도를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파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냥 구매해 보겠습니다. (10개씩) 구매하겠습니다. 구매를 하시고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자파상인한테 내구도를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긴 메디아와 발렌시아를 떠나는 맞죠? 다시 마저 강화를 하고 메디아에는 우리 도시 다시 내구도를 복구할게요. 그러니까 각 파츠당 11개씩 사시면 됩니다.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 수리하고 나서는 내구도 복구도 다 하세요. 증축할 때는 내구도 뭐 전부 다 100%가 차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증축 허가증 낡은 시리즈 4개 4파츠 나머지는 위에 건 다 됐죠. 에페리아 항구 팔라시아에게 구매 후 강화 다 됐습니다. 제작도는 통합거래소 적혀있죠. 밑에 재료도요. 녹템 4파츠를 다 강화한 다음 다시 부인의 사랑. 요즘 집필 중인 다음 필요한 재료가 느낌 어떻습니까? 규격 강목 800개, 단단한 기둥 100개, 암화포 300개, 강철 600개, 소나무 합판 1500개,
이렇게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윗줄에 5가지는 팔라시한테 구매한 다음 파츠들은 강화해서 내구도를 100% 복구하면 되고요. 밑에 있는 이 재료들은 노드를 돌리시거나 거래소에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 거래소에서 이걸 다 구매하시다 보면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등록증이 판매되는 가격보다 뭐 오바가 될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요 재료들을, 여기 아마 있죠, 모리티 농장, 코스타 농장, 여기도 아마가 있고요. 그리고 강철은 뭐 철광석은 여러 군데 많으니까 철광석, 철광석 이렇게 얻었고요. 석탄은 여기서 얻었습니다. 케플란 채굴장이네요. 소나무는, 소나무 합판은 소나무를 세렌디아 신전 노드, 그리고 히모트 벌목장, 히모트 벌목장, 소나무 있죠, 여기서 얻었고요. 뭐 아마, 소나무 합판, 강철 이런 건 노드로 돌려서 얻었습니다. 그 규격 강목은 통나무를 장작 폐기하고 쓸만한 강목을 또 장작 폐기해서 규격 강목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그냥 통나무는 별 수 없이 채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집은 귀찮아서 그냥 통나무를 구매해서 가공을 해서 8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기둥 같은 경우 획득 방법에 보면 목재 강화제 10개, 통나무 10개를 가열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목재 강화제를 사거나 단단한 기둥을 사거나 가격이 꽤 됩니다. 중요 대부분 경범선을 만들 때 들어가는 대부분의 돈이 여기에 들어가요. 100개 사면 3억 8천이죠. 거의 뭐 한 70%, 70-80% 되는 것 같아요. 경범선 가격에, 등록증 가격에서. 이거는 목재 강화제도 쳐도 이게 얄짜 없이 1000개가 들어갑니다. 크리가 없어요. 3억 2천이죠. 이것도 구매하면 이렇게 가격이 꽤 돼요. 뭐 목재 강화제를 사서 한다고 해도 가격을 좀 다운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재 강화제를 천상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목재 강화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순수한 가루시약 1개, 한번 쳐볼게요. 목재 강화제 제작 노트에 보면 순수한 가루시약 1개, 전나무 수액 4개, 대지 흔적 3개, 핏빛 나무홍이 3개 이렇게 들어가죠. 뭐 다 만드셔도 되고 구매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핏빛 나무홍이 같은 경우는 구매를 했고요. 전나무 수액, 대지 흔적은 노드를 돌려서 구했습니다. 노드를 구해서 돌려서. 순수한 가루시약은 정제수, 설탕, 은빛 철쭉, 야생 들풀 이런 거로 연금을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목재 강화제는 크리가 조금 뜨더라고요. 근데 단단한 기둥은 크리가 안 뜹니다. 가열을 해도. 그러니까 연금에서 순수한 가루시약 뭐 만드시거나 목재 강화제를 만들 때는 좀 개수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목재 강화제에서 통나무랑 해서 가열하기로 해서 단단한 기둥을 얻을 때는 이게 전혀 크리가 안 뜹니다. 무조건 1대1이에요. 통나무 10개, 목재 강화제 10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1000개씩 있어야 돼요. 100개를 만들려면. 크리가 전혀 안 뜹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대충 구했습니다. 이 노드를 보면 대지의 흔적은 고대인의 석실, 여기 대지의 흔적이 있죠. 고대 유적 발굴지, 여기에도 대지의 흔적이 있습니다. 전나무는 엔트스, 전나무 수액이 나와요. 같이. 그리고 만사슈, 만샤수, 여기도 전나무 수액이 나옵니다. 하시면 되고요. 노드를 기존에 돌리던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시간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노드를 돌려서도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구해서 그냥 거래소에서 구해서 하십시오. 구해서 사나. 근데 지금 증축을 해서 하나, 이 거래소에서 등록증을 사나 조금 아껴지더라고요. 지금 시세대로 해보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저는 대부분은 노드에 있는 거로 구했고, 내게 문학적 감각을 풍부하게 채워주고 있다. 노드에 있는 거로 구했고, 채집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경우는 그냥 거래소에서 샀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다 들고, 인벤에 다 들고서 이 낡은 파츠들은 무조건 내구도를 복구하고 100% 다 채워야 됩니다. 내구도도. 들고 나서 선착장에 와서, 배가 있는 선착장에서 선박 증축을 눌러보면 지금은 활성화가 됐죠. 무역선을 선박 증축을 누르면 재료 부족이라고 뜨죠. 근데 바탈리 범선을 선박 증축을 눌러보면 재료가 인벤에 있는 상태에선 다 뜹니다. 선박 증축 준비 완료. 호위하면 안 되죠. 지금 재료가 없으니까. 재료가 없는 건 빨간색으로 뜨죠. 이제 선박 증축을 이 상태에서 눌러보면 증축이 진행됩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경범선에서, 바탈리 범선에서 경범선으로 이제 증축이 됐죠. 증축이 되면 식량이 처음엔 0입니다. 빼서 찾기를 해서 식량을 보급하고요. 이제 이 경범선 파츠는 다시 팔라시한테 가서 기회의 도시 에페리아에 잘 오시. 보시면 뭐 무역선, 뭐
여러가지 많습니다. 근데 에페리아, 아까는 바탈리 낡은이었죠. 바탈리 범선 낡은. 요번에 에페리아 낡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하나씩 삽니다. 에페리아 낡은을 샀죠. 이제 이 파츠를 구매하고 나서, 에페리아 낡은 시리즈 파츠입니다. 이 파츠를 구매하고 나서 선착장으로 다시 가서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경범선을 찾고 배에 뛰어들어서 F5번을 이용해서 파츠를 장착하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범선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단계인 무역선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가지 물물 교환, 그리고 배를 다루는 방법, 배 메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영상을 이제 빨리빨리 업로드해서 중범선까지 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